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다행히 금요일 크게 올랐습니다.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가슴이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목요일 시장까지 주식시장이 너무 하락을 했었죠. 이게 투매가 나와버리니까는 뭐 심리가 그냥 붕괴가 돼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투매가 나오고 공매도도 나오고 아주 답답한 상황이 목요일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물 소화가 되니까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금요일 시장, 오늘 녹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기관이 강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시장 한번 분석 좀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분석하고 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제 4% 넘게 하락을 해서 이거 왜 한국만 이렇게 떨어져? 라고 너무 낙담을 했었는데 오늘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정기준 원장의 건물주 만들기에서 오늘 방송하면서 11시 방송하면서 750만 가라 750 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왜 750이 중요했냐 하면은요, 어제 이제 낙폭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750에 도달했다는 점은 어제 투매가 나왔고 오늘 750을 회복했다는 점, 이게 이 위치가 너무 중요했다는 건요, 매물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 740에서 끝났어요. 코스닥이요. 그러면은 이건 아직 게임이 끝났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750선을 터치를 해주는 순간 745에서 750 구간, 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750에서 끝났다는 거는 악성 매물을 잡고 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만약에 악재가 나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 점 잘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나스닥인데, 나스닥 한번 봐야지 되는데, 그럼 국내 주시장이 이번에 반등할 때 일단 어디까지는 올라갈까를 생각할 때, 자, 뉴욕증시를 보시면 6월 10일 주가 흐름 보시면 지금 뉴욕증시는 6월 10일에서 11일 급락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으로 코스닥으로 넘어서 보면은 이때요, 이때 요 수준.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보다 국내 주식시장이 덜 떨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매물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덜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덜 떨어졌던 거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은 빠르게 메워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환율, 원화가 안정을 좀 찾아야지 돼요. 지금 원이, 환율 한번 보실 텐데 원이 너무 약세요. 원달러 환율로 넘어와서 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늘 좀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너무 소폭 하락이에요. 이거 떨어져서는 사실상 힘차게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제 고점, 목요일날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급하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1280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이 무너져야지만 국내 주식 시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코스닥 850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환율만 좀 도와준다면. 근데 가능성은 높아요. 시장이 오늘도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투기적인 원화, 약세를 좀 이끄는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한다면은
850선까지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닥은 나왔다는 겁니다.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고, 목요일날 바닥권이 나왔다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속도는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확인된 바닥이 달라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들을 다 반영을 했다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휘발유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부분, 이게 큰 문제거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세션 얘기가 계속 강하게 나왔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강하게 나왔었죠. 자, 근데 지금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의 금리 인상 공포, 인플레 공포를 만들었던 핵심 원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각국 정부의 어떤 노력들,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증산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국제유가, 휘발유 가격 떨어지는 건 결과적으로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수요가 강해서 오른 휘발유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점들까지 감안한다면 너무 지나친 우려에 대해서 예민하게 금융당국들이 반응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 급작스럽게 금리를 빨리 올렸다라는 반성도 나올 수도 있어요.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수그러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시장이 최악의 것들을 다 반영을 했고 툼에도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 뉴스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자극을 받겠느냐? 호재에 이제는 시장은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시장이 호재에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평가,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좀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류의 종목들이 좋겠느냐? 물론 지금 낙폭과대주들도 많고 저평가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될 종목들, 종목군, 업종 테마, 저는 철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강주들 실적이 워낙 좋았었는데 그런 실적에 비해서 원체 주가가 싸요. 이번에 시장이 패닉을 맞으면서 너무 현저하게 낮게 떨어졌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몇 년 후에 전망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주가는 싸다. 자, 여러 종목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국제강을 뽑아왔습니다. 시장 추세가 잘 형성되나 했더니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또 일부 부양에 대한 생각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유럽 일부 또 생산에 대한 차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을 보고 제품 가격도 좋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거죠. 경기 부양을 하고 이거를 누가 정부에서 계속 발주하는 공사들이 끊임이 없는 한 철강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공사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요는 계속 있는 상황에서 철강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하락할 요인도 없을 거고, 마진은 또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국제강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2배예요. PBR이 아니고 PER이 2배입니다.
PER 10배가 넘었던 종목이 PER 2배라면은 도전할 만합니다. 충분히. 이거는 그냥 뭐 혹시 안 오르더라도 언제든지 가격은 맞춰줄 거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동국제가 자, 지금 13,000원이죠.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내년 상반기 중에 25,000원 선정까지, 그러니까 거의 90% 수익률이네요. 25,00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주어 담을 종목들이 시장에 보시면은 많아요.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지나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들 다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철강주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PER 4배는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철강주들 도전해볼 만하다. 충분히. 자, 당장 100%는 아니어도 한 1년 기다렸을 때 100% 날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권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